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 본색입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문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런데요, 정권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선거 당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를 심판해야 한다. 선관위가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확 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정권 심판이라는 불길에 선관위가 그냥 기름을 갖다가 확 부었기 때문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날 서울 시내 2259개 모든 투표소에는요, 아주 이상야릇한 공고문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밤새워 붙인 건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납세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기표소에 들어가면서 계속 뭔가 찜찜하고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고문의 내용을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정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아주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오 후보의 배우자가요,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30만 2천 원을 더 납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만 2천 원을 안 낸 것이 아니고요, 더 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선관위가요, 오 후보 배우자의 세납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용어를 써서 마치 배우자가 크게 탈세라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 겁니다. 세금을 덜 낸 것도 아니고 더 낸 사실이 이렇게 선거 당일날 2200개가 넘는 모든 투표소에 붙일 정도로 심각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또 비방이라는 선거 과열을 더 악화시킨 것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여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말도 안 되는 내곡동 선거, 또 생태탕 선거로 치르려고 발버둥 친 거 아니었습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오세훈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생태탕이나 끓이는 주방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스포츠로 치자면요, 경기의 심판입니다.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키고 또 공정하게 끝까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요, 선관위가 선수처럼 뛴 겁니다. 창피 주고 물 먹이는 여당 선수처럼 뛴 거예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문구로 쓰려고 했던 위선,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 같은 단어를요,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느 특정 정당을 지칭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였어요.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사실 민주당이 속으로 더 화가 났을 법도 하죠. 선관위가 민주당을 위선과 무능 또 내로남불 정당으로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죠. 아무튼요, 선관위의 이런 궤변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문 정권의 위선을 상징하는 말로 미국 뉴욕 타임스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선관위의 불공정하고 우스꽝스러운 행태가 내년 대선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재 헌법에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또 그 하위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관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현재 선관위원 9명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7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이에요. 선관위원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친여 성향의 7명 모두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도 선관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죠. 참으로 걱정되는 대목이죠.
선관위원 중립성 논란은 이미 조혜주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뜨거웠었습니다. 조혜주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로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조성대 위원도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했고요.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만세 이런 글까지 올린 인물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면서 놀랄만한 개그 이런 표현까지 썼죠. 참으로 놀랄만한 선관위원이죠.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정당에 가입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당 활동이나 선거 캠프 활동 경력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문 정권은 인사청문회에서요 야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이 강제로 임명해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마치 전쟁처럼 치르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인사들이 이처럼 선거관리위원을 맡게 되니까 선거관리가 아니라 선거 개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관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차피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여당에 속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여당 쪽으로 기울어지기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야당이 여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선관위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둘째 이유, 바로 선관위원들의 소신 문제입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는 법도 법이지만요. 역시 선거관리위원들의 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1989년 당시 이회창 선거관리위원장은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의 총재들한테 혼탁한 선거운동을 경고하는 서한을 직접 보냈습니다. 2004년 4월 총선을 바로 앞두고 당시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아주 소신 있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국민들이 열린 우리 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당시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판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선관위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모든 정치인과 후보들이 선거법을 똑같이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해지는 거죠.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문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교통방송에 일합시다, 이런 캠페인은 문제없다고 판정하는 무소신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일선 현장에서는 아주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또 요즘은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조합장 선거도 아주 많고요. 선관위의 업무가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신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하죠. 최근에 선관위는 직원 3,000명의 민사 또 형사상 소송에 대비해서 직원 배상 책임 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 제도는요, 문정권 들어서 선관위가 그동안 취한 입장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소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죠. 공직자에게는 법과 소신이 명예를 지키는 보험이 돼야 합니다. 장관급 이유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은 고생하는 선관위 직원 전체의 명예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을 지키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책임보험 따위로는 절대 명예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좋아하는 꽃, 또 싫어하는 꽃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선관위는 이 민주주의의 꽃들이 골고루 아주 예쁘게 잘 자라나도록 정성껏 물을 줘야 합니다. 국민들은 앞으로도 선관위의 그런 역할을 눈을 부릅뜨고 항상 지켜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낭만보수 영우본색이었습니다.